교육과정이 선택을 왜 중요하다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3학년에 저를 만나는 많은 친구들을 보고 제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는 교육과정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선택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내가 뭘 선택하고 자신보가 없었죠. 어머님들과 저희 때, 이렇게 저희 때라고 해도 되나요? 보면은 선택할 수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2외국어 정도? 그쵸. 일본어 할래, 프랑스어 할래,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고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처음으로 보는 페이지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에요.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이 몰두 처리가 됩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하면서 수학에 있어서의 도전적인 선택도 안 했어요. 경제도 이수 안 했어요. 경제수학도 이수 안 했어요.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것과 아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육과정을 듣는지가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아직 코지질이 애기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로 결정이 고1 때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화면도 나옵니다. 성적 그래프가 나오고 그 성적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학년별로 발전되는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 심화 영어 이렇게 이제 내가 영어를 잘해요. 내가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심도를 비교과 활동 기록부에서도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에 있어서도 심화 영어 독해, 심화 영어 작문, 국제사회와 이해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과목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오른쪽은 자연계열인데요. 친구도 심화 수학 1, 2, 고급 설명 과학, 수학까지 탐구 이렇게 난이도 있는 과목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과정 선택 중요하고요. 비교과,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의 사례예요. 본인 성적이나 필드 학년 점수 저 정도 되고요. 이 친구는 국제학부에 진학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실 뚜렷한 목표는 없었어요. 근데 국제학부에 가는 많은 아이들이 왜 국제학부 가요? 하면은 해외에서 공부했고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게 왠지 메리트가 될 것 같아서요라는 추상적인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국제학부에 오는 애들 중에 영어 못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영어를 잘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 영어로 뭘 할 건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국제학부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커리큘럼을 보면 국제경제, 정치와 법, 국제법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포맷을 좀 잡았냐면 국제학부에 진학을 희망하지만 나는 경제, 수학, 컴퓨터를 잘해요 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로 역량과 탐구력, 자기주도 학습, 진취적 태도, 인성적인 크게 5가지의 개요를 짜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로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국제학부에 진학을 할 이유가 아니라 저는 국제경제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역사를 들었더니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목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2가지 학문간의 간학문적인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탐구력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친구는 많아요. 정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대학에 나중에 졸업할 때 현수막 한번 걸고 나가는 친구, 뉴스에 한번 나오는 친구를 되게 원해요. 그러려면은 사회 문제의식을 갖춘 친구가 좋겠죠.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근데 내가 있는 그 국가에서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가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잘 살아남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수하는 국제경제나 역사 과목과 관련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에 대한 각 국가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에 대한 거 하나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거시 경제에 대한 신학 탐구 동아리라는 네이밍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측면도 이제 미시거지가 아니고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미시경제에 대해서는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에 3번 했으니까 거시경제 측면은 좀 다뤄보자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수업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동아리 활동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국내에서 흔히 하는 NI 활동은 신문 스크랩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근데 신문 스크랩을 하더라도 그거를 학문적으로 연계를 해야 돼요. 어떤 교과목에 어떤 단어가 연계해서 봤더니 이 사회 이슈는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해결 방안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스토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주도 학습의 경우에는 SAT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만의 학습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했어요 라는 측면을 어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학업적인 노력, 진로에 대한 노력 나오죠.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게 아래 두 부분인데요. 모의 창업을 통해서 내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하나 했고요.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진로에 대한 열망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이 친구를 보면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 학구력, 글로벌 역량, 진출력, 배로 인성의 포맷으로 크게 잡고 방향은 친구는 창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거를 조금 학문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설가 가꾼 창작의 경험에 대해서도 어필을 함과 동시에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각 작품 간의 비교 분석, 문학 비교 연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글로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해외 공간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이들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까지 겪어야 했던 지난한 고통과 슬픔, 거기에서의 극복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자, 진취적인 태도와 더불어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사회 문제의식을 보여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창한 것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벽화를 좀 예술적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오지 않을까 하는 되게 순수한 생각이죠. 이것도 역시 학문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해결했어요. 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스토리로 재창작해서 다른 이런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무대에 올렸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성을 어필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진로에 대한 어필도 충분히 되죠. 아, 이런 활동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서류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활동을 증빙 자료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머님들 문구 혹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벽화 프로젝트 기획은 그 활동에 대한 요약이고요. 증빙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걸 주력했냐? 우선은 활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벽에 그림 그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돋보여야 하려면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학문적인 연계 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증빙 자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증빙 자료에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을 한 계기, 과정,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한 역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실까봐 질문을 드렸지만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배우고 느낀 점이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는. 근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과 동시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도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뭐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아이들이 적정 점수 선에 올라야 내 서류가 꼼꼼히 익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SAT 점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토플 점수도 중요해요. GPA 잘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류가 꾸며질 때 기억해야 되시는 키워드는 심화학습하고요. 내가 학습한 내용을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적용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이거를 1년의 과정에 거쳐서 1년이 좋고 2년이어도 좋아요. 되게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끌고 나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학업 성취도와 연결이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한국에서 멀리 날아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다소 속도가 빨랐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쉬웠다, 더 듣고 싶다 하시면은 수요일에 오시면 제가 어머님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의 성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79명 합격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크게는 2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밀착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1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그 아이 하나하나에 들이게 되는 노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수 정예로 심층적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요일에 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